김봉식 서울청장은 12월 4일 오후에 대통령으로부터 격려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상황이 빨리 잘 정리됐다. 수고했다. 김 청장이 의원을 출입시켜줘서 조기에 빨리 잘 끝난 것 같다. 예, 안녕하세요. 이승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핵심 증인 4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장원 국정원 차장,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자체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큰 쟁점은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국회 결의를 강압적으로 방해했느냐입니다. 핵심 증인 4명 중 홍창원 차장과 박종근 사령관의 증언은 민주당의 회유 의혹과 더불어 오염이 되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핵심 증인 2명이 남았습니다. 이들이 어떤 증언을 했는지와 팩트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 조 청장은 계엄 후 대통령부터 6번이나 전화를 받아 국회의원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청장의 말은 사실일까요? 무조건 믿기엔 의심되는 게 있습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계엄 선포 3시간 전에 조지호와 김봉식은 안가에서 대통령과 국방장관을 만납니다. 경찰의 질서 유지 잘해달라는 말을 들었지 국회 출입을 막거나 정치인 체포 지시는 없었다고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증언했습니다. 경찰이 국회를 1차 통제하며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기자들을 선별해 출입을 허용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당 텔레그램 방에서 의원 신분증을 제시하고 정문으로 들어왔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오후 11시 37분경 경찰청에서 계엄 포고령이 하달됐고 국회 전면 차단이 필요하다는 지시에 따라 그렇게 했다고 서울경찰청장이 증언했습니다. 계엄 포고령은 12월 3일 23시에 발표됐고 제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집회와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포고령에 따라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 봉쇄를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찰청장은 2차 통제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지시를 받았다. 대통령에게 직접 국회 통제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며 증언했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엇갈립니다. 국회 측 입장에서 보면 정치인 체포 지시는 최고위직인 경찰청장에게 하지 하급직에게는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타당한 논리이죠. 그러나 제가 의심하는 것은 계엄 후의 상황 때문입니다. 김봉식 서울청장은 12월 4일 오후에 대통령으로부터 격려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상황이 빨리 잘 정리됐다. 수고했다. 김 청장이 의원을 출입시켜줘서 조기에 빨리 잘 끝난 것 같다. 이렇게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가 가결된 직후에 경찰청장과의 통화에서도 중간에 출입을 허용해줘 계엄 해제가 빨리 되는데 도움이 됐다는 말을 들었다며 증언했습니다. 덕분에 계엄이 빨리 끝났다고 한 것과 국회의원 체포 지시는 서로 상반되지 않나요? 둘 중 하나는 거짓으로 보입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후 11시 30분부터 오전 1시 3분쯤까지 대통령에게 총 6번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대통령은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 이렇게 닥달했다고 합니다. 총 6번의 전화 중 2번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후에 걸려왔는데 의결 후에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상한 게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은 4일 오전 조 청장에게 전화해 덕분에 빨리 끝났다고 말을 했답니다. 이상하죠? 뭔가 말이 안 맞습니다. 대통령은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지호 총장 혼자서만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무엇을 원했을까요? 국회의원 체포가 목적이라면 금요일 밤 10시 30분쯤에 계엄을 선포하진 않았을 겁니다. 반대로 거대 야당의 국정 운영 마비와 입법 폭주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어느 정도 말이 맞아 떨어집니다. 계엄이 선포되면 사회와 경제는 큰 충격을 받겠죠. 리스크를 줄이려면 금요일 밤이 적절합니다.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모두가 잠자고 있는 새벽이 아니라 밤 시간대를 선택하는 게 현명한 것이죠. 이 같은 계엄령 선포는 국회의원 출입을 막지 않았으며 약 2시간 반 만에 법에 따라 일단락되었습니다. 대통령은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에게 덕분에 빨리 끝냈다고 했으니 이게 더 정황에 맞지 않을까요? 조지호 청장이 검찰에서 진술한 체포 지시에 대한 시비는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에서는 형사소송법도 무시한 채 그 검찰 조서를 증거로 삼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2번째입니다.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사건. 대통령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마지막 증인입니다. 조 단장은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12월 4일 오전 10시 넘어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본청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과거 언론에서 나왔던 4명이 들어가서 1명씩 끌어내라라는 말도 조 단장을 통해 나왔는데 그 부분은 기억이 없고 언론을 통해 들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가 엄청 쏟아져 나왔는데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 단장의 증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0시 20분경에 병적 15명이 국회로 넘어갔고 이진우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0시 40분경에 사령관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고작 15명이서 수백 명의 의원과 보좌관들을 끌어낼 수 있네요. 이런 질문에 대해 조 단장은 후속부대가 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후속부대는 1시 넘어서 도착했는데 그때는 계엄 해제 결의가 끝난 뒤였죠. 그런데 이진우 사령관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사령관의 증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회로 출동했을 때 가라고만 지시받았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했다. 법정에서 수방사 임무가 뭐냐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변합니다. 수방사는 초동조치 부대이기 때문에 병력이 제한되어 신속히 출동해 국회 본청 외곽을 통제하고 경계한다. 국회 안에 적이 있다면 707 특전사가 들어가 적을 섬멸한다. 수방사는 외부에서 707을 지원하는 임무이다. 이게 수방사의 매뉴얼이라는 것이죠. 쉽게 비유하면 군대에서 5분 대기조 같은 역할입니다. 이진우 사령관은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없었기에 매뉴얼대로 행동해 국회 본청을 통제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다시 조성영 경비단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 단장은 검찰 조사에서 특전사가 국회의원을 끌고 나오면 국회 본청 입구를 사람들이 막고 있으니 그 길을 열어주라. 이런 임무로 분석했다. 그렇게 이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 국회 본청을 통제하라는 사령관의 지시를 국회로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차단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죠.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오인한 것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언론에서는 국회로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 핵심 증인 4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홍장원 국정원 차장, 곽종건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입니다. 홍장원과 곽종근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앞서 업로드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로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조성현 단장은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들의 증언을 그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시비를 가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청장의 증언은 정황상 너무 맞지 않습니다. 경비단장의 증언은 정황도 안 맞고 본인의 문해력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으로 보입니다. 진실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정치인을 체포하거나 국회 의결을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헌법재판소입니다. 증인들의 증언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검찰 조서 내용이 헌재 증언에서 뒤바뀌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사당국이 더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시간에 맞추어 판결을 하려는지 급하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헌재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고 대통령 측과 사회의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선 문제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피고인이 인정해야만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2020년 이전의 사례를 들먹이며 자기들 멋대로 재판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헌재에서는 대통령의 내란죄를 인정해 파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 심판이 끝이 아니라 관계자들은 형사 재판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에서 내란죄에 대해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죠.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헌재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내란죄에 대해 헌재는 유죄 판결을 했는데 훗날 대법원이 무죄로 판결하면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는 형사소수법에 준해서 탄핵 심판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증거를 채택하지 말아주세요. 필요하면 변론 개의를 더 잡아서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정말로 간청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